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김영롱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예민수 앵커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증시 얘기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야 코로나19 사태나 아니면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으로 모든 이슈들이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 증시는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개인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돌아오는 스탠스를 간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수급 동향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특히 이번 한 주 지수대로 봤을 때도 좀 기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려줄지 아니면 우리 증시도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을 맞이하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오션 만기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찌 될지 계속 봐야 되는 우리 증시인데요. 전반적인 그림들 함께 그려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종목 전략도 세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출발합니다. 예, 마켓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들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LG화학은 말할 것도 없고 종목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한 주도주 순환매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종목 얘기는 두 번째 코너에서 좀 많이 하도록 하고 먼저 시장 얘기서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이 11월입니다. 지금 얘기로는 대선 연기 카드를 꺼낸 트럼프는 별로 시장에서 이 감안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실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찌됐건 얼마 안 남은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5차 부양책 사이즈를 보면 공화당 쪽에서는 한 1조 달러 정도 규모를 부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부르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집권당이 더 작은 부양책을 부르고 왜 여당이 더 높은 부양책 사이즈를 부르고 있을까요? 근데 이 내면으로 좀 들어가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 추가 실업수당 가지고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업수당은 350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주정부에서 주던 실업수당은 주당 350불이에요. 근데 요즘 뉴스를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죠. 추가 실업수당이 지난달 말까지 지급이 됐는데 얼마씩 지급이 됐어요? 주당 600달러씩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주당 950달러를 버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를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근로자보다 실업수당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이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은 나가서 알바를 하겠습니까? 취업 전선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실업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7월 실업률이 발표를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전월보다는 11.1%보다는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두 자릿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요거 가지고 많이 싸웠죠.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 결과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헤드라인이 달렸어요? 5차 부양책이 협상 난항을 거치면서 미증시가 기술 중심으로 빠졌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요즘 빠지면은 다 그 핑계를 대니까요. 근데 어제 점심 때쯤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트럼프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일단 급여세 부분에 대해서 유예 처리하는 거. 트럼프는 항상 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세 유예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멈춰져 있는 추가 실업수당을 12월 첫 주까지 주당 400불 지급하는 걸로
본인이 행정명령 발동을 해버렸습니다. 공화당도 황당할 거고 민주당도 황당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벽을 넘는 부분이 여전히 좀 논란으로 남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추가 부양책 이 논란은 시장에서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을 쳐다보게 될 텐데 그 다음으로 쳐다보는 뉴스가 요즘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중국 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예. 예전에는 중국 기업 때렸다 그러면 우리가 뭐 기억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웨이죠. 예, 뭐 화웨이 전에는 뭐 GT 있었고 아주 뭐 박살을 냈었죠. 근데 요즘 뭐 지난주 뉴스쯤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틱톡하고 위챗이 튀어나와요. 행정명령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위챗의 모기업 텐센트를 이 거래 제한 조치에 넣어버렸죠.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한테 텐센트라는 존재는 어마무시한 생활 플랫폼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집어넣었다. 사실 이거 화웨이를 뛰어넘는 이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가 박살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결론 한번 내보죠. 이제까지 시장 오르고 빠지면 다 무슨 핑계 됐어요. 5차 부양책 뭐 근접했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떠들었죠. 여기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음 뉴스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중 간의 이 제재 싸움 아마 이게 뉴스로 좀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우리 국내를 한번 쳐다보죠. 적의 아픔은 나의 뭐예요? 기쁨이 되죠. 예. 어찌 됐건 간에 아시아 증시가 지난 금요일장에도 전반적인 약세였는데 우리는 전반적인 강세였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뭘 살 거야? 라는 부분은 종목 코너에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방향이 고민입니까? 속도가 고민입니까? 라는 얘기를 몇 주 전에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가 지금 방향 고민할 땐 아니잖아요. 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300비 중반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손 뻗으면 2400이 손에 닿을 것 같은 이 시점인 거죠. 근데 뭐가 주도를 했는지 가만히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에 2300을 세게 뚫어 넘길 때 뭐가 뛰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뛰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외국인이 편식을 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른 게 뭐예요? 2차 전지를 골랐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일제히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개인만 사던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조금씩 돌기 시작합니다. 장 끝나고 외국인이 오늘 뭐 샀어요로만 쳐다봐도 대충 다음날 수익률 챙길 수 있는 시장 분위기라는 거예요. 만약 시장이 부러졌다. 그럼 이런 그림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림 안 나오고 있는 하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살아난다. 종목 고를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50조인데 이게 그냥 올라온 것 같지가 않거든요. 과거에도 고객 예탁금이 올라온 적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간혹 가다가 뭐 공모주 큰 거 있으면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 시점은 있지만 이게 기조적으로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식에 주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요즘 주식 많이들 하거든요. 그만큼 예탁금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은행에 돈을 못 넣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전체의 바탕을 보면 기관 투자자 수급이 좀 슬로우하다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 개인 수급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부러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이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는 부분을 좀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요즘 달러가 강세예요, 약세예요? 요즘 달러가. 원달러가 요즘 올라요, 빠져요? 요즘 원달러가 빠졌죠. 전이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쉬운 예로 제가 외국인들 손에 달러를 들고 있으면 만약 5, 6월 복날에 아이스크림이 줄줄줄 녹아내린다. 그럼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아니면 손에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빨리 먹어 치워야죠. 그럼 녹고 있는 달러를 손에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녹지 않는 통화, 뭐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통화 이런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요즘 원화로 상당 부분 쏠리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화로 바꾸고 나면 이걸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뭐 내 손에서 달러가 녹지를 않는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통화 뭐 들고 있어서 나쁠 거 없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달러가 약세로 반전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머징 통화들은 올라오게 돼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라고 해봐야 사실상 뭐가 제일 크겠어요? 달러가 제일 크겠죠. 글로벌 넘버원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에 그어놨죠. 통화 공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빠지기 마련인 거거든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인 거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빠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역으로 표시했으니까 달러가의 강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국면. 이런 그림이면은 적어도 외국인들 수급에서 불리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달러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과잉 유동성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과거에도 보니까 과잉 유동성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2개월 선행 PER 값은 항상 가치를 인정받는 경향이 강하더라. 그러면 지금 뭐 미증시 고점 논란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 부러지는 거 우리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돈발로 올라갑니다. 라고 얼마를 더 부를 수 있을지 모르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방향에 대한 고민은 없다. 어쨌든 우리 시장이 플러스 요인을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증시보다 아웃퍼폼 정도가 커질 테니 이것만 쳐다보고 순환매 게임만 적절히 이어간다면 우린 충분히 여기서 플러스 아웃퍼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시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중 제재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이유들도 얘기를 해봤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개인들의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방향을 걱정할 때는 아니고 어떤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순환매 게임에 잘 적응하면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순환매 게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뭐 박자가 좀 느리게 갈 때도 있고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전 예 박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쓸데없는 표현이 꺼리거든요.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아씨 살 걸, 아씨 팔 걸 이게 네. 제일 쓸데없는 표현이에요. 일단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하냐 못하냐가 결국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그림 하나 보시죠. 먼저 뭐 사이클이 있고 정책이 있고 모멘텀이 있고 사실 증시에서 시세 끌어당길 때 이 세 중에 웬만하면 다 걸려댑니다.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이 뭐가 나와서 뭐가 있고 뭐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은 저점 사이클이니까 이제 뭐 좋아지는 사이클이 업턴이 올 거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지금 모멘텀 뭐 전년 대비 이 플러스 반전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로 주가를 녹이면 웬만큼 다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 딱 녹아 들어가는 얘기들 한번 해보죠. 지금 최대 화두가 뭐였어요? 올해 증시의 최대 화두가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화두에서 먼저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코로나로 화두를 출발을 해보니까 출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재택을 하죠. 재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장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났어요? 언택트가 생각이 났죠. 그러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로 막 녹여냈어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로 녹여내다 보니까 뭐 나중에 클라우드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보안, 그럼 보안주들 또 한번 녹여야 될 거고 이게 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끼워 넣는 반도체, 그럼 반도체 또 들어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빨리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지, 그럼 뭐 제약 바이오 이걸로 녹여가지고 시세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언제 끊어질 거야? 언제 코로나가 끝날 거야? 이 시세의 끝은 언제야? 이걸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용을 고른다라고 봤을 때 먼저
뭐 삼성전자야 뭐 우리 국내 증시에서 빠질 수 없는 포트폴리오니까 삼성전자가 주도를 잡고 있을 때는 포션을 늘려가는 거고 삼성전자의 주도력이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의 포션을 줄이면 되는 거니까 항상 포트폴리오에서 기준이 되는 건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밑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뭐 어떤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나와도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뭐 답정너 같은 건데 어차피 CMO 사업에서 넘버원을 찍고 있으면 위탁 생산은 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딱 쓰고 나면 그 다음 투자 아이디어로 딱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물산이죠. 그럼 삼성의 실질적인 지주사가 어디입니까?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나면 아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럼 언택트 문화에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게 있냐 없냐 이 얘기 하고 있는 와중에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뭐 80%씩 늘고 더블을 찍는 이런 종목들은 눈에 반짝반짝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빠지지 않는 게 사실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쇼핑이 많이 늘었죠. 집에서 못 나가고 계속 있다 보니까 쇼핑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럼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는 엄마는 쇼핑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녹여내면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는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광고 매출이 늘 수밖에 없고 뭐 쇼핑 매출이 늘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로 녹이면은 부러지기 전까지는 내리지 말아야 될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카카오가 이제 조금씩 탄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올라가는 종목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뭐 큰 무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책 모멘텀에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뭐 한번 앵커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다음에 차를 바꾼다 그러면 가솔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사시겠습니까? 이제 다음은 전기차를 네. 사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돼가고 있죠. 예.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예전에 피터 린치가 이 신유타 종목 생활 속에서 뭐 주식을 찾는 거 이런 아이디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얘기 몇 마디만 나눠보면 다음에 차 뭐 사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전기차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전기차가 뭘로 굴러가요? 배터리로 굴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삼성 SDI 이거 외국인이 사는 것만 쳐다보고 들어갔어도 꽤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짜놓고 그러면 시장이 부러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거래대금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대금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뭐 증권주도 하나 뭐 끼워 넣는 뭐 모습도 나쁘지 않을 거고 에이스테크는 참 우리 방송에서 우리 한 8,000원대 편입한 것 같은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금요일 날 상한가 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큰 시세 이후에 눌림은 나올 수 있다. 눌리고 나서 꺾이면은 내리면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뭐 5G 이제 개화인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상한가를 칩니다. 여기서만 놀아도 이거 가지고 뭐 올랐다 내렸다 늘렸다 줄였다만 게임을 해도 충분히 포트폴리오 수익률 올라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안 놀고 어렵게 뭘 찾아서 뭔가를 갖다 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고점에 못 팝니다. 최고점에 못 팔아요. 왜냐하면 시세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최고점에 못 팔아요. 그러면 뭐 최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파는 거고 어차피 우리 최저점에도 못 사거든요. 최저점에서 돌아 올라갈 때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컨셉만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뭐 향후 거래하시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증시에서 여기 뭐 추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잘 나가는 이 업종이 하나 있어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현대차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요즘 현대차 굉장히 뜨겁죠. 요즘 현대차 강세 이유 물어보면 뭐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요? 뭐 전기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전기차 기대감보다 제가 보기에는 키 맞추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연수익률이 회색선이고요. 7월 수익률이 파란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죽쓰던 애들이 튀었어요. 뭐 철강,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운수 장비, 뭐 현대차 이런 것들 뭐 더할 나위 없죠. 부진했던 쪽까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뭘 모멘텀으로 올라가요라는 거는 앞서서 봤었던 우리 주도주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질수록 다 그 다음 얘기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주,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키 맞추기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IT 밸류 시장 밸류 대비해서 IT 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지난 금요일에도 보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빠졌죠. 반면에 또 우리 국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IT 밸류 갭이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내려가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총 최상위가 강하고 순환매가 확연하게 돌고 있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키 맞추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상의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에이스테크 딱 상한가 치자마자 뭐 시장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야 솔리드 이제 지난주에도 지나가듯이 얘기 한번 야 솔리드 사자 뭐 서진 시스템 사자 뭐 오이 솔루션 사자 이건 아이디어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야 나는 네가 부르는 종목들은 정말 나 도저히 못 올라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또 뭐 소개를 하나 한다라고 하면 지난주 목요일 미국 뉴스였을 거예요. 미국이 해외 여행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제재를 줬다가 금지를 줬다가 한 단계 내려줬죠. 유럽 대부분 국가와 대한민국한테 이제 여행을 가둬줬습니다라는 조치를 내렸어요. 그거 나오고 나서 미 항공주가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부에서도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걸어오진 않을 거고 뭐 자동차 타고 올 일도 없으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올 텐데 비행기를 고르자 하니 얘네들이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고 뭐 국영화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요건 도저히 손가락이 안 나가더라. 그럼 그 다음으로 아이디어 드는 건 뭐 있을까요? 바닥을 빡빡 끼고 있는 거. 면세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전 레벨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자리고 바닥을 한참 다졌고 그 이후에 거래가 뛰면서 양봉 쓰면은 사실 올라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올라탄다는 얘기인데 지난 금요일 같을 때 거래가 평소 거래가 20만대 나오던 게 134만 나왔고 수급 돌아왔고 뭐 차트 돌렸고 뭐 스토리는 쓰기 나름인 거고 이러면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거 반영하기도 사실 뭐 별로 뉴스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키 맞추기 개념에서 한번 사보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 게임을 해도 좋고 뭐 시장에서 워낙 뭐 날아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모멘텀 플레이를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꾸려 가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머리 아프게 굉장히 많은 종목을 보지 않아도 뭐 수익률 맞추는 데는 전혀 시장 없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 맞추기 성격에서의 종목들의 상승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지난주에 유독 증권사에서도 방금 전에 호텔신라 그 보신 제목처럼 뭐 더 이상은 안 좋을 수 없다. 혹은 뭐 이제 최근 지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제목들의 리포트들이 여행주를 관련해서 많이들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호텔신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래량도 다시 한번 터지고 수급 상황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기대감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전에 방송 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최고점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만 버려도 주식 거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최저점에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오르고 난 다음에 주식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최고점에 못 팔기 때문에 날아가고 있는 종목을 팔지 말고 확연히 시세가 떨어졌을 때 그때 내리는 게 어차피 그림상 맞다. 근데 마치 우리는 꼭 최저점에 사야 되고 꼭 최고점에 팔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부터 버리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이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생각. 몰빵 투자로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을 치는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짜면 충분히 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무리한 욕심만 버린다면 지금 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앞에서도 포트폴리오 싹 정리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의 장용혁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